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군산 수산물 종합센터가 지난 5월 새롭게 단장한 이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한 점포당 월 매출은 2천만 원 가까이로 나타났고 방문객도 이전보다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는 신선한 수산물과 깨끗한 시설,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가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산 중앙동에 치킨로드가 조성됩니다. 일산시는 문화예술의 거리부터 젊음의 거리까지 600m 구간에 브랜드 가맹점이 아닌 상업점포를 집적화해 음식 특화거리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군산 역전시장 공용 저온저장고를 전 상회장 가족이 수년째 사용해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또 전 상회장 가족이 상인회 건물 한쪽에 불법으로 창고를 짓고 5년 넘게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9일 목요일 종합뉴스입니다. 군산 수산물 종합센터가 지난 5월 새롭게 개장한 이후 매출액이 증가했습니다. 한 점포당 월 매출은 2천만 원 가까이 집계됐습니다. 신선한 수산물과 깨끗한 시설,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로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은서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새롭게 개장한 군산 수산물 종합센터. 신선한 수산물과 깨끗한 시설 덕분에 방문객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뿐만 아니라 센터 리모델링 소식을 듣고 찾아온 관광객 수도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지난 9월과 10월에는 시민과 관광객 모두 35만 명 가까이 방문했습니다. 센터 내 입점한 가게 매출도 증가했습니다. 103개의 점포당 평균 월 매출은 최소 1,99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또한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도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31일부터 11월 8일까지 상품권 환급액은 15억 원. 지급액 기준으로 41억 1천만 원 정도의 수산물 소비 촉진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센터 상인들은 손님들의 꾸준한 방문으로 좋다고 말합니다. 그냥 수시로 이제 군산에 이 상품권 행사를 한다니까 외지에서도 많이 와요. 그리고 싸게 살 수 있다고 좋다고. 손님들 많이 있어 우리도 좋아요. 장사가 잘 돼서 너무 좋아요. 손님들이 그 주말마다 오시는 손님도 계세요. 그냥 이 주에 조금 사서 드시고 환급 받으시고 다음 주에 또 뭔가를 사 드시고 환급 받으시는 분들이 재구매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깨끗한 시설과 신선한 수산물,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까지 군산 수산물 종합센터에 활기가 넘쳐납니다. KCN 김은서입니다. 도내 소농가에 대한 럼피스킨 백신 접종이 마무리됐지만 의심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정읍시 덕천면의 젖소농장과 고창군 해리면의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 의심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들 농장은 지난달 26일과 29일에 백신 접종을 마친 상태입니다. 전라북도는 백신 접종 이후 항체 형성 과정에서 발병했을 가능성을 두고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앞서 부안 보안면의 한우 농가도 백신 접종 이후 의심 증상이 나타났고 정밀 검사 결과는 13일쯤 나올 예정입니다. 정부가 새만금 간척지의 농업용지 등을 산업용지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오는 2025년 말까지 새로 수립하는 새만금 기본계획에 매립이 완료된 일부 농업용지를 첨단 산업체들이 입주할 산업용지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 정부는 농지뿐 아니라 관광 레저용지, 환경 생태용지를 포함한 새만금 일대의 토지 이용 계획을 다시 구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토부의 SOC 사업의 적정성 재검토가 끝나면 용역을 통해 새만금 농지와 관광, 환경 생태용지 등의 필요성을 분석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가 9조 9,842억 원 규모의 내년 본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대비 1.2%, 1,224억 원이 늘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농생명 산업 수도 조성에 9,786억 원이 투입되고 문화, 체육, 관광 분야 2,682억 원, 지방소멸 및 지방대학 위기 대응에 2,773억 원, 복지 및 편익 증진에 3조 7,106억 원 등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내일 도의회에 제출돼 상임위별 심사가 진행됩니다. 김관영 도지사가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서울 확장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 열린 기자회견에서 서울은 이미 거대하고 많은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울 집중화 현상은 균형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또 부산과 광주, 대전, 대구 중심의 초광역 메가시티 논의에 대해서도 전북은 특별자치도라는 독자 노선의 길을 가기로 정한 만큼 올해 안에 전북특별법 국회 통과에 주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새만금 예산 복원에 대한 의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신영대 국회의원은 국회 운영위 국감에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대통령이 새만금 예산 복원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질의한 결과 의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 의원은 윤 대통령이 R&D 예산을 증액하겠다는 방침이 새만금 예산에도 동일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신 의원은 새만금 예산 복구 촉구 집회에 참석해 새만금 예산 복원 없이 국가예산 통과는 없다고 약속했습니다. 군산 짬뽕거리, 수원 통닭거리 등 지자체마다 음식을 주제로 조성된 거리가 있습니다. 익산에도 이 같은 음식 특화거리가 중앙동 일대에 만들어집니다. 문화예술의 거리부터 젊음의 거리까지 600m 구간에 브랜드 가맹점이 아닌 창업점포가 집적화된 치킨로드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최정홍 기자입니다. 익산 중앙동 도시재생의 마지막 퍼즐로 치킨로드가 조성됩니다. 치킨로드 대상지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문화예술의 거리와 젊음의 거리까지 600m 구간입니다. 이곳에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치킨을 주제로 한 음식 특화거리가 만들어집니다. 치킨로드는 브랜드 가맹점이 아닌 창업점포만 입점할 수 있습니다. 익산시는 창업 희망자 50명을 모집해 오는 28일부터 2주간에 걸쳐 전문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하림그룹 계열사인 엠바이콘이 닭요리 실습과 전문 컨설팅 교육을 맡았습니다. 또 창업자에게는 최대 3천만 원까지 시설비가 지원되고 다이로움 할인 혜택을 확대해 방문객을 끌어들일 계획입니다. 창업 교육을 저희가 실시한 후에 내년 연초에 그 창업 예비 교육자들 컨설팅과 경영 지원을 통해 가지고 상반기에 치킨점들을 치킨로드에 입점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익산 중앙동은 문화예술의 거리 등이 운영됐지만 공실 상가가 여전합니다. 익산시는 치킨로드가 접목되면 창업자 유입 등으로 거리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거점 시설인 음식식품교육문화원을 비롯해 익산역 광장이 첫 번째 야간 관광 명소로 만들어지면 치킨로드와의 연계 효과를 노려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익산시는 방문객 유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수원 통닭거리 등 다른 지역의 음식 특화거리를 찾아 운영 상황 등을 살펴봤습니다. 구도심 도시재생 누릴 사업이 올해 연말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이의 일환으로 익산시에서는 치킨로드 거리를 조성해가지고 소상공인 창업 교육을 통하여 창업 지원과 문화관광 연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내년 상반기 치킨 창업점포 4곳을 시작으로 600m 구간에 조성하는 익산 치킨로드, 군산 짬뽕거리, 수원 통닭거리 등 지역을 상징하는 음식 특화거리로 자리를 잡게 될지 주목됩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익산시의 야간 관광 콘텐츠가 인정받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전국 야간 관광 콘텐츠를 평가해 대한민국 밤밤곡곡 100선을 발표했습니다. 익산은 미륵사지 미디어 페스타와 서동축제, 문화재 야행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편 익산시는 이외에도 천만송이 국화축제 야간 프로그램과 교도소 세트장을 활용한 경이로운 감방생활, 전통시장 야시장, 별밤 고백 시티투어 등 다양한 야간 관광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산업단지 완충 저류시설 설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정훈 도의원은 어제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의무 설치 대상인 도내 산단 15곳 가운데 저류시설이 설치된 곳은 한 곳뿐이고 공사가 진행되는 곳은 4곳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화학사고가 잇따르는 군산과 익산은 산단 7곳 가운데 설치 중인 곳이 한 곳에 그쳐 안전 불감증이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완충 저류시설은
산단 화학사고에 따른 유출수와 초기 빗물을 저장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익산 지역 취약계층은 이달부터 난방비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난방용 등유와 LPG, 연탄은 선불카드 방식으로 1,549명에게 지급됩니다. 또 도시가스와 심야전기 등은 계좌입금 방식으로 3,043명이 지원을 받게 됩니다. 지원 금액은 1인 세대 10만 원부터 4인 이상 세대 25만 원까지로 모두 3억 8,600만 원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유입 등으로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난해 기준 외국인 주민 현황을 보면 도내에는 6만 5,119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는 도내 전체 인구의 3.7%에 해당합니다.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4만 4천여 명은 한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이며 근로자가 가장 많고 이어 유학생과 결혼 이민자 순입니다. 이달 들어 도내 아파트 매매값의 상승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이달 첫째 주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도내 아파트 매매값은 한 주 전보다 0.08% 올랐습니다. 일주일 만에 상승폭이 0.05%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도내 아파트 매매값은 8주째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군산 역전시장 공용 저온 저장고를 전 상인회장 가족이 수년째 사용하면서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또 전 상인회장 가족이 상인회 건물 한쪽에 불법으로 창고를 짓고 5년 넘게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군산 역전시장 상인회 건물입니다. 건물 한쪽에 6평짜리 저온저장고가 들어서 있습니다. 10년 전 전북도와 상인회가 1,650만 원을 들여 상인들이 공용으로 쓰도록 지어진 겁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저온저장고는 원래 목적과 전혀 다르게 쓰이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전 상인회장 가족이 상가에서 반찬 가게를 하며 거의 독점으로 사용해왔다고 지적합니다. 전 상인회장은 자부담 비용을 자신이 냈다며 그동안 6명이 써왔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상인들은 또 저온저장고 뒤편에 5년 전 전 상인회장 가족이 불법으로 창고를 짓고 자신의 소유처럼 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 상인회장 가족이 수년째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서 상인들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시설 여기 건설 이거 시설하고 난 다음부터 계속 이 세고 이제 이 냉장고 해가지고 올 봄부터 민원 제기를 계속했어요. 한 30번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해도 그냥 전화만 하면 그냥 알았다고 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남편분 자재 창고. 이런 데는 군산시가 안일하게 대응하면서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1년 넘게 민원이 제기됐지만 시정 조치는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가 최근 상인회에 유지관리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군산시는 제대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원상회복과 철거 등을 단행할 방침입니다. 근데 이거는 개인 사유건물은 아니다. 공용으로 우리가 만들어졌고 공용으로 관리하고 역전시장 상인에서 공용으로 그거는 관리를 하는 거지 개인 그걸 관리하거나 모르겠어요. 개인이 뭐 그런 걸 관리하고 뭐 고치고 뭐 이렇게 정규금 걷어가지고 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개인 건물은 아니다라고 저희 명확히 그때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수년째 공용재산이 사유화되고 불법이 자행돼 온 역전시장. 상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군산 장애인 콜택시 기사들이 무기한 전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군산 장애인 콜택시 조합원들은 어제 군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콜택시 사업이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면서 수탁기관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운전 노동자들은 극심한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임금 등 노동 조건이 악화되고 있다며 군산시 직영과 주 52시간제,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등을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수탁기관과 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준법 투쟁을 진행한 지 한 달여 만에 전면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25분쯤 익산 덕기동의 한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불이 났습니다. 익산 소방서에 따르면 이 불로 내부 집기와 폐기물 등이 타 5,900여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폐기물에 열이 쌓여 자연 발화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임준 군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대법원의 법리 검토가 시작됐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에 대한 검찰의 상고 이유 등 법리 검토를 개시했습니다. 강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종식 전 도의원에게 수차례에 걸쳐 4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 선고는 전심의 판결 선고가 3개월 이내로 이뤄져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다음 달 6일 이전에 이뤄질 전망입니다. 익산 서동시장이 장보기 도우미 해고로 갈등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서동시장 상인회가 이사회를 거쳐 장보기 도우미 3명을 계약기간 5개월을 남겨둔 상황에서 해고했습니다. 이를 놓고 부당 해고를 당했다는 진정서가 노동부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익산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장보기 도우미의 인건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도내 누수율을 낮추기 위한 노후 상수도 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도내 상수도 누수율은 평균 21%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누수율보다 2배가 높은 것으로 연간 5,600만 톤, 725억 원의 손실이 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설치된 지 20년이 넘은 노후관 교체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올해 전주 한옥마을에 1,0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9일 전주시가 분석한 이동통신 기록을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전주 한옥마을을 방문한 관광객은 모두 1,062만 8,87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604만 명에 비해 75%가량 증가한 겁니다. 한편 전주시는 더 많은 관광객이 찾을 수 있도록 1593 전주별시 재연 행사 등을 열고 내년 1월에는 한옥마을 국제관광안내소를 열 예정입니다. 직업계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격증 취득비용 지원 예산이 2년 연속 전액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의 9일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업계고 학생 자격증 취득 지원 예산은 올해 전액 삭감됐고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강 의원은 최근 직업계고 학생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자격증 취득 비용 지원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꼽혔다며 관련 예산이 삭감된 것은 현장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강 의원은 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국무조정실에 해결 방안을 주문할 예정입니다. 지난 3월 주민 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순창 조합장 투표소 사고의 가해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9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동산을 매각해 거액의 합의금을 마련했고 유족과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은서입니다. 군산시 소룡동 실버 커뮤니티 센터가 9일 개관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소룡동 실버 커뮤니티 센터는 고령자 밀집 지역인 소룡동이 일원해 8억 4천만 원이 투자돼 지상 1층 99.92제곱미터 규모로 건립됐습니다. 센터는 도시재생 마을 거점 시설로 어르신 건강케어, 복지 증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양식장에서 스티로폼으로 만든 부표 사용이 오는 13일부터 전면 금지됩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해조류와 조개류 등 모든 복합 양식장에서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 스티로폼 재질의 부표는 사용할 수 없게 되며 이를 어기면 2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라북도는 친환경 부표가 스티로폼 부표보다 비싼 만큼 보조금 비율을 높이는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멧돼지 포획을 위해 청암산 입산이 통제됩니다. 군산시는 총기를 이용해 멧돼지를 포획하는 만큼 시민들과 탐방객들의 안전을 위해 오는 21일부터 청암산 입산을 전면 통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입산 통제는 최근 청암산 인근에 멧돼지가 출몰해 인명피해 우려와 농작물 피해 발생에 따른 겁니다. 올 들어 군산에서 포획된 멧돼지는 187마리이며 지난 2021년과 지난해 각각 73마리와 120마리가 포획됐습니다. 군산 예술의 전당이 개관 10주년을 맞아 종묘제례악 공연을 선보입니다. 이번 공연은 오는 11일 오후 3시 군산 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열립니다. 공연에는 국립국악원 정악단과 무용단 70여 명이 출연하고 김영훈 국립국악원장이 직접 무대에 올라 종묘제례 절차, 악기, 음악, 무용의 의미 등을 설명합니다. 공연 관람 가격은 무료로 온라인 예약은 매진됐으나 공연 당일 오후 2시부터 현장 티켓 배부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 예술의 전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가 용안면 송산마을 주민들의 생활 환경 편의를 높여줄 송산마을 마을회관을 준공했습니다. 송산마을 마을회관 신축 사업은 주민들의 수건 사업으로 지난 10월 노후된 건물을 철거하고 공동체 문화생활을 위한 다목적 공간으로 새롭게 마을회관을 조성했습니다. 군산시 사막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7일 사막동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10명에게 보행 보조기를 전달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지역 주민들이 전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기탁한 성금을 활용해 진행됐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2도에서 출발해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해상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